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토론토에도 슬슬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겨울 타이어도 바꿔야 하고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된 이후에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구독자분들로부터 많은 질문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캐나다는 4월 말까지 텍스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세금 보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터보 텍스 또는 심플 텍스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코로나를 뚫고 작년에 캐나다에 오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랜딩을 한 이후에 뭘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훅 지나가셨죠. 그리고 2021년이 되자마자 레지던트가 되었다는 의미로 2020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세금 보고를 했던 때가 벌써 5에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한 이후로 매년 제가 받고 있는 질문들은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달다 보니까 답변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I Love Canada 카페와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매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또는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카페 가입 및 채널 구독하셔서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금 보고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올해 세금 보고가 처음인데요.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고를 해도 될까요? 아마도 세무사를 통할 경우 최소 60불, 부부 합산 120불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세금을 보고할 때는 무조건 우편을 통해서 보냈어야 했기 때문에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세무사를 통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했죠. 하지만 시간이 벌써 5, 6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죠? 세법은 한국이나 캐나다나 1년이 멀다 하고 계속 변하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금년도가 아니라 몇 년 후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세금 보고하시는 해에 새롭게 바뀐 법을 확인하기 위한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그 키워드는 바로 Net File Restriction입니다. 구글에서 이 키워드를 찾으면 이렇게 가장 위에 캐나다 공식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매년 세금 보고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해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 거 하나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다 보면 내 파일이 있고 이 파일 또는 리 파일이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잘 찾아보지 않으면 이 두 개가 뭔지, 왜 터보텍스라든지 심플텍스라는 제품의 이름 자체가 캐나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보이지 않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파일 방식이 터보텍스, 심플텍스 같은 제품들을 의미하고 이 파일은 세무사들이 이용하는 특정 제품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파일 방식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던 제품들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면 터보텍스, 금년부터 이름이 바뀐 웰스 심플텍스, 스튜디오 텍스 등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식 홈페이지에 예전에 있었던 첫 세금 보고자는 반드시 우편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작년까지 이 부분 때문에 세금 보고 시 내 파일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가이드 되었습니다. 물론 간혹 자신은 터보텍스를 했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사실 운이 좋은 것이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CRA가 이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여하튼 이제는 첫 세금 보고자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세금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캐나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외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속하게 되는 분들은 아직도 우편으로 첫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제외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알려드린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나온 바로 그 페이지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리스트릭션 부분과
Other Restriction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찬찬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꼭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조건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BTBS가 보통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한글로요. 첫 번째 제외 조건은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즉 터보택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세금 보고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애매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아내인 척하면서 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부도가 났던 분들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레지던트 스테이터스가 non-resident인 경우, deemed resident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신의 레지던트 스테이터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거주 상태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SIN 넘버가 없거나 SIN 넘버가 있더라도 08 또는 09로 시작하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주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 여섯 번째는 세개국 이상에서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T89, T82를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합니다. 만약 자신이 신청하는 서류 중에 이 두 개가 있다면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우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농사 관련된 인컴이 있는 경우인데요. 아마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 경우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너무나 특이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바로 아이가 2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경우 정도가 보통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이 제외 조건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지불하고 세무사를 이용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일단 이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하자면 노입니다. 물론 컨디션은 따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은 유튜브보다 앞서 I Love Canada에 먼저 공유가 되고 영상에서 공유해드리는 이 PPT 자료 또한 카페에 올라가게 됩니다. 카페에 가입하시고 빠른 정보 그리고 찐 멤버들의 환영 인사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알람 설정을 안 하셨다면 꼭 하셔서 다시 재공유되지 않는 라이브 방송만의 찐 정보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